호구되는 시술이 있습니다. 뭐 하세요 하다 보면은 몇백만 원의 견적이 나오거든요. 결코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가격대도 좀 저렴한 편. 근데 효과는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최애 레이저. 제가 3가지 정도로 꼽는다면은, 저는 서울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진료하고 있는 이상욱이라고 하고요. 동네 의사 이상욱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피부에 관한 상식을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구되는 시술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로는 색소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여러분들이 옛날에 잘 알고 계시는 IPL이라고 하는 레이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피부과를 잘 몰라도 IPL은 많이 들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IPL을 잘못 받으면 정말 호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IPL이라고 하는 거는 Intense Pulsed Laser라고 해서 IPL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전쟁이 났을 때 뭐 폭탄을 떨어뜨리거나 미사일 같은 걸 막 쏘잖아요. 그래서 수류탄 같은 걸 던지고 막 이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광범위한 레이저 파장을 쏴서 좋을 녀석들은 다 좋아져라, 막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저 파장에 따라 어떤 레이저 파장은 색소에 반응하는 파장들도 있을 것이고, 홍조에 또 반응하는 파장들도 있을 것이고, 기타 피부 재생을 시켜주는 그런 레이저 파장도 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옛날에 너무너무 각광을 받았어요. 한 번 딱 했는데 너무 좋아지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미가 있는데 IPL을 딱 받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색소 레이저 치료를 할 때 특히 IPL은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요즘에 다 상담 실장님들이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IPL 하라고 권유를 받았어. 정말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시고 꼭 이거는 좀 조심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드름이에요. 여드름은 치료를 받으면 왜 호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여드름도 저희가 단계별로 레이저로 케어가 가능한 단계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단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은 사실 약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드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 막 비싼 레이저 치료 받는다고 해도 결코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여드름이 어느 정도 심한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내가 과연 이 레이저 치료를 받았을 때 이 여드름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 당연히 뭐 레이저 치료하세요, 뭐 하세요 하다 보면은 작게는 뭐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이렇게 견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단순하게 약물 치료로도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못 받으면 좀 호구가 될 수가 있죠. 리프팅 종류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내 얼굴에 적합한 리프팅을 받으면 당연히 엄청나게 효과를 잘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얼굴에 피부가 살이 좀 얇고 그리고 얼굴 살이 별로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뭐 울세라 같은 걸 막 받는 분들이 있어. 그럼 효과를 못 봐요. 울세라나 뭐 우리가 흔히 초음파 리프팅이라고 하는 장비들은요, 얼굴살이 조금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살을 빼고 그리고 지방층을 조금 빠지게 한 다음에 무게를 좀 가볍게 만들고 피부 재생을 유도를 해서 리프팅을 해주는 원리예요. 좀 어렵죠. 근데 얼굴살이 너무 없을 때 이런 초음파 리프팅을 받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얼굴에 적합한 리프팅 레이저를 잘 찾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잘 감별하는 그런 지식들이라든지 충분한 상담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 받으면 호구가 될 수 있어요.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 있잖아요. 색깔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는 색깔들도 다 있듯이, 피부과 레이저가 비싸다고 다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울세라가 잘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고주파가 잘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코디네이터, 옷 같은 거를 좀 코디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디자이너들. 저 사람 이런 색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딱 입혀보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입었는데 잘 안 맞아. 저희도 똑같아요. 이런 환자분들 이런 시술을 하면 되게 잘 맞을 것 같은데 또 막상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그리고 내가 가장 성향이 잘 맞고 그리고 내 피부에 잘 맞는 그런 레이저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다. 저는 솔직히 써마지 들어보셨나요? 써마지? 고주파 리프팅. 그리고 제가 지금 피부과를 진료를 거의 한 8, 9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최애 레이저, 스타룩스 아이콘이라고 하는 재생 레이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일단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레이저 치료든 어떤 뭐 주사 시술이든 하는 이유는 피부 안쪽에 있는 콜라겐을 재생시키기 위한 게 궁극점이에요. 목표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콜라겐 재생.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고주파를 쓰든 초음파를 쓰든 여러 가지 뭐 프락셔널 계열의 레이저를 쓰든 우리가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써마지 같은 경우는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피부 안쪽을 약간 오징어 굽듯이 굽거든요. 그러면 약간 미세하게 피부가 다림질되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스타룩스 같은 경우
경우는 열 에너지를 피부 진피에만 자극을 줘서 콜라겐을 변성을 시켜서 새로운 단백질 콜라겐들이 재생되도록 해주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편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스타록스 아이콘, 요거는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치료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이건 저희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부작용이 없는 만큼 되게 안전하다는 뜻이죠. 근데 하지만 막 엄청난 효과를 내는 그런 레이저 치료는 아니에요. 내가 치료 횟수를 거듭하면 할수록 은은하게 효과가 좀 좋아진다. 그러니까 모공도 좋아지고 잔주름 피부 탄력, 뭐 피부 결, 미백 효과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좋고, 그리고 흔히 이제 또 많이 하는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그런 가성비가 좋은 시술이 있는데, 근데 또 이것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색소 치료예요. 얼굴을 좀 피부 톤을 환하게 해주는 미백 치료인데, 요거는 이제 가격대가 일단 저렴한 편이에요, 다른 시술에 비해서. 근데 효과는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미백 치료이기 때문에 요런 레이저 토닝도 가성비가 좀 좋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또 좋아하는 치료 중에 하나인데 제네시스라고 하는 또 치료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약한 에너지를 피부 진피에 조사를 해서 피부 결이나 피부의 탄력, 그리고 약간 얼굴이 좀 광이 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우리 왜 옥석 같은 거, 막 천 같은 걸로 막 열심히 윤 같은 걸로 닦으면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레이저예요. 그래서 피부 자극점은 없으면서 좀 광도 나고, 하지만 아프지도 않고 가격대도 좀 저렴한 편.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꼽는다면은 스타록스 아이콘, 그리고 레이저 토닝, 그리고 제네시스 레이저,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윤곽 주사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얼굴 살을 빼고 싶은 분들이 맞는 주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층을 결국은 분해시키는 주사인데, 윤곽 주사 레시피라고 하죠. 윤곽 주사를 만드는 방법들이 병원마다 너무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약간 마인드가 그래요. 이거를 주사를 맞으면서까지 내가 살을 빼야 되나? 다이어트 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기의 의지로 공짜로 다이어트를 하면 되는데 의학의 힘을 꼭 빌려야 되나?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데 꼭 안 빠지는 부분, 내가 막 예를 들면 이런 데 있잖아요. 턱살, 아니면 여성분들 팔뚝살, 그리고 옆구리살, 막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잘 안 빠지는 부위에 그런 주사를 맞는 거는 저는 되게 찬성인데, 그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맞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거를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결국은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안 빠졌을 때 하는 게 이제 윤곽 주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막 선호하는 치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필러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위가 있어요. 바로 코예요, 코. 제가 거의 필러 1세대 의사인데요. 필러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했죠. 하루에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코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넣었을 때 너무너무 예뻐요. 한 3개월, 4개월째는 너무너무 예쁜데, 나중에 필러가 이렇게 퍼집니다. 영화 아바타 보셨죠? 코가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게 코가 넓어지니까 필러가 다 꺼졌어요, 더 넣을래요 하면서 더 맞으러 오시는데, 그러면은 코가 더 퍼져서 나중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 필러는 제가 권유를 드릴 때는, 내가 코 수술을 할 건데 수술을 한 뒤에 내 코 모양이 어떤지 궁금할 때 코 필러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간혹 매부리 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콧대에다가 필러를 넣는 게 아니라 매부리 라인에다가 넣는 거라서 그런 쪽은 괜찮은데, 콧대에 너무 많은 필러 양을 넣는 거는 저는 정말 비추드려요. 또 나머지 부분이죠. 옆볼살이라든지 이마라든지 팔자주름, 뭐 여러 군데 이제 필러를 다 넣을 수는 있는데, 필러도 이제 제품이 굉장히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들도 많고, 안전성이 입증이 되지 않은 제품들은 다 시장에서 많이 사장이 됐어요. 이제 퇴출이 됐죠. 그래서 좀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필러들, 좀 유명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굉장히 소량만 넣는 거는 굉장히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쿠아필은 이제 뭐 피부과적 시술이라기보다는 관리 장비죠, 관리. 우리가 아나 바 성분을 이용을 해서 이제 피부 안에 있는 모공이나 피지들을 좀 청소를 해주고, 하고 나면 좀 얼굴이 좀 상쾌해지는 그런 기분은 있어요. 근데 좋은 느낌은 있지만 이거 자체가 블랙헤드가 굉장히 좋아지거나 모공 속이 내가 완전히 청결하게 청소가 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으려면 어쨌든 우리가 효과를 보고 만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만족감은 좀 떨어지는 관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가성비가 좋다? 글쎄요. 아주 내가 여유롭고 내가 데일리로 아쿠아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찬성이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목적성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팔자주름이 너무 고민이에요. 혹은 저는 모공이 너무 고민이에요. 그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다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채널들도 다 많고, 그런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해보시고, 내가 모공이 고민이라고 해보면 홈케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나 관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너무 중구난방으로 그런 민간요법이나 이런 것들 따라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전문성이 입증된, 그리고 전문
전문가들의 얘기를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는 건 저는 추천드리고, 내가 홈케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이제 내가 조금 더 부족함을 느끼거나 조금 더 개선, 진전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공부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우리는 자외선 차단이겠죠. 그래서 저는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세요. 선크림을 외출하기 전에는 꼭 2번 바르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선크림만큼 우리가 좋은 피부 노화에 예방이 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영양제를 먹든 아니면 보습제를 열심히 바르든 여러 가지 뭐 좋은 크림들이, 영양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뭐 다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제발 선크림 하나만은 열심히 바르시고 외출을 하시면 피부 노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